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을 정리해주고 암기까지 도와주는 정윤호입니다. 자,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 또 한 주도 열심히 저랑 같이 달려봐야죠. 달려가요.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아니 월요일입니다. 죄송해요. 월요일입니다. 자, 하자 쓴게 요거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해영 간부 문제였는데요.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고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기도 할 만큼 그냥 암기 문제로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경찰 경위 문제였는데 보시다시피 박스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진짜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하자 쓴 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보도록 할게요. 자, 하자 쓴 게 문제였어요. 하자 쓴 게. 자, 하자 쓴 게 이거요. 언제 나오는 거야? 하자 쓴 게는 하자라는 개념이 무효도 있고 취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자 쓴 게 하자는 취소 사유일 때 나오는 거지 무효 사유는 나오지 않아요. 왜요? 무효는요, 여러분 공부할 때 너도 무효, 나도 무효, 언제라도 무효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너도 나도 언제라도 무효 이렇게 해줘야 하자 쓴 게 논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기는 하자 쓴 게 논의를 하지 않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취소 사유는 짧은 기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쟁송 기간 정해져 있어. 여기는 기간 정해져 있나요? 언제라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쟁송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범위 내에 쟁송을 해야 되는데 쟁송이 가능한데 근데 이걸 넘어갔어요. 도가 했거나 또는 이 쟁송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소진했다. 그런데도 당사자 권리 구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마라. 불가쟁력이 생겼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가쟁력이 생겼으니까 확정됐으니까 당의 처분은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쟁송 방법을 모두 다 사용했으니까 하자가 있는 채로 그대로 굳어져 버린 거야. 하자가 있는 채로 굳어진 거야.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해서 이게 이 법이다 저 법이다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하자가 있는 채로 굳어져 버린 거지. 자, 그럴 때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굳어져서 불가쟁력, 이게 법률상 제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상 제도예요. 근데 헌법에 뭐라고 쓰냐면 헌법의 27조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 기범인 헌법의 기본권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판 청구권이 재판을 해서 이겨라가 아니라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근데 만약에요, 기간이 도과한 건 맞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라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헌법에서는 기회는 제공해라. 근데 법률상 제도상 기간이 넘었으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건 좀 비교해 봐야죠. 좀 어떻게 할지 좀 논의를 해봐야죠. 따라서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거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이 무조건 기간이 지났다서 쟁송을 하지 마라 라는 게 아니라 헌법의 취지상 기회가 있는데도 네가 안 했어, 그거는 당연히 기회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는 불가증력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기회가 없었어 근데 기간이 넘었다고 무조건 하지 말래, 이런 경우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패자부활전을 하나 만든 거야. 그게 바로 하자 쓴 게야. 패자부활전. 그러면 패자부활전은 아무나 다 올라야 되나? 그건 아니죠. 아주 제한적으로 어떻게 여러 처분이 있어야만 목적 달성이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여러 처분이 있어야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 달성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처분이 발해진 경우, 그럴 때 선행 처분, 선행 후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야. 여기는 하자가 있는데 뭐까지 발생했다? 불가쟁력까지, 또 기간이 도가서 불가쟁력까지 발생했다는 거야. 근데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특이 불가능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기회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헌법의 취지상 이렇게 나오는 거지. 취지상 이 사람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는 여기는 적법한 후행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자가 여기로 이렇게 연결해서 적법한 후행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면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투라. 이게 바로 하자 승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승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니까 요건이 좀 엄격한 거야.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처분이 있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 발생하고 후행처분은 적법함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경우, 그게 조건이 좀 필요한 거지. 이게 원칙이야. 그랬더니 뭐가 안 돼? 그러면 하나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말을 아마 하자 쓰기 안 된다고. 다만 또 여기서도 예외가 있어.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거지만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는데 뭐 한다? 원칙은 안 되는데, 이런 말 쓰는 거야. 예측 가능성이 없었고 그대로 싸우지 말라는 건 당사자에게 수위란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한도를 도과한다면 이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 또 예외의 극예외가 생긴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영에서도 되는 거 세 가지 판례가 있어. 개별 공실일까? 자, 과세 처분. 표준지 공실일까? 수용 보상금 재결.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예우에서 배제되는 순간 후손의 예우 배제. 이렇게 된 거야. 독립유공자에서 배제되는. 이 판례 세 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서로 다른 목적이야. 원래 안 돼. 근데 예측 가능하지 못했고 이걸 그대로 소송을 하지 마라는 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일으킨다면 너는 예외적으로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한번 싸우게 해줄게. 패자부활전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패자부활전,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한 예외적 패자부활전 암기하셔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패자부활전, 안경사 시험, 안경사 면허, 한지의사 시험, 한지의사 면허, 행정 대집행 절차, 계고 영장 시일행 비용, 그 다음에 강제 징수 절차,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건 한자 쓰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원칙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거 세 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적어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하자 쓴 게 그냥 패자부활전. 인정되는 경우를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기 지문 보니까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면직 처분.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면직 처분은 징계예요. 그럼 징계 아닌 거하고 징계하고 성질이 다른 거잖아. 목적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하자 쓴 게 안 되지. 하지만 한지의사 시험, 한지의사 면허, 안경사 시험, 안경사 면허 하자 쓰게 되고. 도시계획 결정, 그건 행정계획 결정. 수용 재개발 처분, 이거는 행정계획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대상 토지를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거. 이거 하자 쓰기 안 돼. 그럼 수용 재개발 처분이 나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표준지 공시가 나와야지. 그래 예외적으로 원래 서로 다른 목적인데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표준지 공시일까 수용 재개발 처분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나왔네. 친인 반민족 행위자 결정, 독립유공자 예우에 배제되는 순간 이 이후의 후손에 대한 이후 배제. 이건 하자 쓰게 됐다. 떴어. 개별 공실일까? 과세 처분. 하자 쓰게 됐다. 그러니까 됐다. 니은, 미음. 4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정리하고 암기까지 완벽하게 되신다면 금방금방 찾아서 문제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인데 저랑 같이 해봤어요. 세상이 어지러워도 우린 할 거 합시다. 자, 그러면 내일도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 행정법.